생활요법의 5가지 중에서 온열요법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열요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열이 들어오게 하는 다양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열요법으로 돌뜸도 사용하시고 뜸이라는 것도 할 수 있고 또 여러가지 적외선 등이라든가 원적외선 매트라든가 기능성 매트들 다양하게 활용하고 계시죠. 일단 외부에서 내부적으로 열을 들어오게 하는 여러가지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외부에서 들어오게 하는 열요법인 개념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 몸에서 열이 나가죠. 내 몸에서 열이 나가는 그것이 어떻게 온열요법에 활용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많이 하실 텐데요. 쉽게 설명하면은 내 몸에서 37도라는 열이 나가는데 그 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오라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은 다릅니다만은 내 몸에서 뭔가의 기운이 나가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그 기운이 왜 온열요법을 활용할 수 있냐 하면 일반적인 온열요법은 다양하게 깊이 들어간다든가 뜨겁다든가 뭐 따뜻하다든가 여러 가지 그 기구라든가 그런 특징에 따라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인 개념이지 내 열하고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 공명현상이라는 그 세상에 있잖아요. 내 몸에서 나오는 기운은 그것이 다시 들어가게 되면 공명현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에너지가 증폭현상이 생기죠. 우리가 소리굽세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똑같은 에너지가를 가지고 똑같은 물질의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모양의 소리굽세를 쭉 이렇게 나열해 놓고 하나를 땅 치면 똑같은 파장의 소리급세가 나란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파장에 의해서 또 옆에 소리급세의 소리를 치고 또 옆에 소리급세를 치고 하는 그게 공명현상이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파장이 만나면 증폭현상이 생기고 반대 파장이 만나면 상쇄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공명현상 에너지의 원리잖아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내 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몸의 차가운 부분 또는 내 몸에 뭔가 에너지적으로 막혀있는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내 몸이 차가울 때 암이 빠르게 증식하는 요인이 된다고 의학에서 얘기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은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뭐 피부 깊숙이 들어간다고 해도 내 몸을 뚫고 나가지 못하잖아요. 너무 높은 에너지 열이 있으면은 내 몸에 살갗이 손상을 입어서 화상을 입는다든가 또는 원적외선이라서 깊이 들어간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몸에서 나오는 기운인 이 에너지는 다시 모아서 내 몸에 넣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게 증폭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뜨겁지 않지만 똑같은 열이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뼈까지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열요법은 2가지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2가지를 다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열하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만 우리가 보통 활용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내 몸에서 나가는 에너지, 열도 활용을 하신다면 또 다른 훨씬 더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방법이 문제잖아요. 아주 쉽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터리로 따진다면은 배터리를 이제 충전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나가는 에너지를 모으는 방법은 두껍고 가벼운 그런 쉽게 설명하는 목도리, 털목도리 같은 거죠, 그죠? 털목도리라든가 또는 오리털이라든가 또는 수면 양말 같은 경우는 좀 얇고요. 요즘에는
굉장히 두껍고 양털 양말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가볍고 두텁고 보온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재료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 재료를 밀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도리를 한다 그러면은 두꺼운 털목도리를 할 때 이렇게 끼워서 딱 이렇게 매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목에 딱 밀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공간을 띄워서 이렇게 헐렁하게 하면 어느 정도 보호는 되는데 그 내 목과 목도리 사이에 에너지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축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볍고 두껍고 부담 없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몸에 밀착을 시키고 쪼이면 안 되죠. 쪼이면은 몸의 림프 순환이 방해되기 때문에 딱 맞게 이렇게 딱 밀착을 시켜 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거기에 내 에너지, 열이 보온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얇으면 보온이 조금밖에 안 돼요. 근데 굉장히 두꺼운 털목도리를 하게 되면 거기 보온이 충분히 일어나서 그것이 다시 몸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던 에너지하고 공명 현상이 일어나서 내 몸의 깊은 곳까지 열을 주면서 뜨겁지 않은데도 온열의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더운 여름에 어떻게 그걸 해요? 라고 이제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너무 더울 때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곧 가을이잖아요. 입추도 지났고 가을이 되면 선선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불을 덮고 또 두꺼운 뭐 털목도리에 양털 양말에 뭐 양털 조끼 입고 막 이러면은 그리고 이불 덮고 자면 우리가 막 떠 죽어서 어떻게 자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몸부림이라는 것도 치고 또 이불에는 중간중간 공간이 뜨면서 왔다 갔다 할 때 내 에너지, 내 열이 밖으로 새나가게 돼요. 그래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잤을 때 춥지는 않죠. 그냥 편안한 잠을 잘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의 에너지가 충분히 모아서 몸으로 들어가기보다 적당히 머물다가 많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요법보다는 내 몸에 적당한 오리털 조끼라든가 양털 바지라든가 양털 목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이불을 안 덮으시는 거예요. 그럼 온도는 비슷할 수 있어요. 잠은 편안하게 잘 수 있겠죠. 그냥 보온이 되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효과가 나와요. 우리가 따뜻하게 이불을 덮고 잘 때는 내 기운이 내 몸의 열이 온열요법의 개념은 아니고 보온의 개념인 거고, 지금 말한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똑같이 잠은 편안한 온도가 되면서도 밀착해서 내 몸의 열이 거기에 축열이 돼요. 그래서 다시 몸 안으로 들어가서 몸 안에 굉장히 좋은 온열 효과를 주는데, 쉽게 설명하면 배가 차갑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배 마사지도 하고 막 이런 걸 해도 실제적으로 근본적으로 따뜻해지는데 한계를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배에다가 지금의 방법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배에 굉장히 두툼한 여러 가볍고 그런 천을 활용한다든가 오리털 조끼 안에 여러 가지 수면 바지를 하나 끼운다든가 해서 특별히 배에 보온을 더 했다고 쳐볼게요. 일반인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내 기운, 내 온열, 나의 열에 의해서 내 기에 의해서 몸 안으로 다시 축열이 돼서 몸 안에 들어가면 증폭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내 뱃속이 실제적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따뜻해지는 것이 유지가 외부에서 열을 넣는 온열보다 굉장히 빠르고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온열요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온열요법하고는 조금 또 다른 차원의 온열요법을 제가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이것을 잘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암을 극복함에 있어서 기본이 내 몸이 따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을 추가를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온열요법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